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지난 영상에 직업윤리와 노인 인권 문제 이론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문제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1번, 다음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어떤 인권 영역에 대한 설명인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 비급여 포함해서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장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세 번째,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 유엔 인권위원회의 세계 인권선언에서 밝힌 노인의 인권 영역 6가지를 묻는 문제이네요. 노인의 건강권, 그 다음에 주거권, 또 인간의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그리고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 그 다음에 교류, 소통권, 마지막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와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장제 서비스, 그리고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는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에 해당합니다. 이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의 내용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에는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 재산과 금품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등이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에 속해 있는 권리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2번,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설 생활 노인의 기본 권리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시설생활 노인의 기본 권리 11가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시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권리, 그리고 가치, 또 인권, 윤리, 그 다음에 권익과 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는 질문은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어떤 권리를 위반하였는가? 할머니는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나 시설에 도착하면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다. 개인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얘기죠.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지를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것은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침해당한 것입니다. 역시 시설생활노인의 기본 권리 11가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시설생활 대상자의 기본적인 11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11가지의 권리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만남을 지속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가보거나 즐기던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의 인권 영역은 1번 건강권, 2번 인간 존엄권, 3번 주거권, 4번 자기 결정권, 5번 교류 소통권인데요. 시설 내에서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시설 입소 전에 유지해온 기존의 관계들, 특히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가보거나 즐겨하던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권리로는
공동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인 생활의 권리, 그리고 가족과 교류 및 협력에 관한 권리, 외부 활동 참여 권리,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종사자를 존중할 권리가 구체적이죠. 정답은 교류 소통권 5번입니다. 5번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입소 전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입소 전이네요. 1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생활 단계에서 주어져야 하는 그러한 권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입소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6번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설 생활 노인의 기본 권리는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또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개인의 의사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서비스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어져야 하고 강요나 강압이 아닌 개인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세 번째,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네 번째,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다섯 번째,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정답 1번이죠. 시설 생활 노인의 기본 권리 11가지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다음 중 재가 노인의 인권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가 노인은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죠. 1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2번 노인 돌봄 사업, 3번 평생교육원에서의 문화적 지원, 4번 개별화된 식단 제공, 5번 긴급 전화의 설치. 정답은 4번인데요. 이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러한 권리이고요. 개별화된 식단 제공은 시설 생활 노인의 11가지 권리 중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머리 모양이 남자같이 깎았다고 요양보호사에게 투덜거린다. 이때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1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아니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역시 아니고요.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또한 아니네요. 지금은 이 시설 생활 단계에서 침해받은 권리인데 충분한 정보는 계약 단계에서 주어지는 권리이죠. 그 다음에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역시 아니고요.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입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의복 등의 개인적 생활 스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 즉 개인의 욕구, 그 다음에 뭐 자유, 개인 물품 사용 등 개인의 의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9번 돌봄 종사자는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 권리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윤리 강령은 1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아니죠.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역시 아니고요.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아닙니다.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정답이네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는 윤리, 권익, 그 다음에 인권, 그죠? 그 다음에 가치, 뭐 인권 교육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역시 아니고요. 정답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10번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설 생활로인의 기본 권리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조금 전과 같은 내용의 문제이네요. 권리와 가치 그리고 인권과 같은 낱말이 나왔습니다. 정답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11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어떤 권리를 위반하였는가? 단풍 구경을 가고 싶지만 호리호리한 여자 선생이 휠체어 밀다가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돼서 애당초 생각을 접었어.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한테 편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2번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영역 중 입소 초기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입소 상담 2. 시설 생활 안내 3. 입소 사정 4. 서비스 계획 수립 5. 서비스 목표 설정 올해부터 새롭게 나오는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문제입니다. 입소 초기 단계에서는 시설 생활을 우선에 안내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소 사정, 이분의 전반적인 뭐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분의 건강 상태라든가 심리 상태 등 기능 상태 파악을 해서 서비스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각각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입소 초기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는 그러한 서비스의 내용이고요. 입소 상담은 입소 이전 단계, 우리 시설로 들어오시기 이전의 단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입소 상담 외에도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정보 접근, 입소 결정, 그 다음에 계약 같은 것들이 입소 상담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입소 상담은 입소 이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13번 다음 내용이 포함된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서비스 내용은 개인적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 충족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 두 번째는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인데요. 노인 주거 의료 복지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 영역과 항목은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단계와 서비스 내용 그리고 인권 영역과 항목은 반드시 자세히 공부해 두셔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인 주거 의료 복지 시설 생활 노인에 대한 내용은 원래 처음으로 교재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 충족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 또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특수욕구 및 개별적인 욕구인데요. 이는 입소 생활 2단계에서 지켜져야 할 권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노인 주거 의료 시설 생활 노인이 퇴소 단계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 영역이 아닌 것은 1. 의사 표현의 자유권 2.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 3.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자기 결정권 4. 지역사회와 다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5.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권리, 퇴소 단계이잖아요. 퇴소 단계란 이 기관에서 이 시설에서 퇴소해서 집으로 돌아가실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가실지 병원에 가실지 등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인 거죠. 그럴 때 의사 표현의 자유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하고요.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자기 결정권, 나는 그냥 다른 기관으로 갈래, 다른 시설로 갈래, 내지는 나는 요양병원에 입소를 할래와 같은 이러한 자기 결정권이 주어져야 하고요. 지역사회와 다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권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는 입소 생활 단계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권리이죠. 입소자의 경우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꾸준히 교류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5번. 다음에 인권 영역을 포함하는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서비스는 가족과 유대 관계를 유지할 권리, 동료 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영역 중에 입소 생활 단계 2단계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이네요. 가족과의 유대 관계 유지나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를 포함해서 동료 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서비스 이용 지원과 연관된 인권 영역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이상 개편된 교재를 중심으로 풀어본 노인의 인권 문제였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작년까지도 문제 출제가 잦았던 내용인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특히나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개편된 교재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 콕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